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일 금요일 이충재 인사이트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이충재 인사이트 따라잡기에서 오늘 읽어드릴 사설의 제목은 명품백 사과를 애걸하는 나라입니다. 올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새해에 자연스럽게 하던 기자회견을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150번이나 했다고 하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회 정도 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2년여 기간 동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유일합니다. 취임 초에는 언론과의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이라며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본인 입으로 국민께 약속해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놓고 무시한다는 느낌입니다. 비판 여론이 많아지니까 자기 편을 낙하산으로 꽂은 KBS와만 대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3일간의 텀을 두고 녹화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윤 대통령은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충재 주필님의 사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백 사과를 애걸하는 나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둘러싼 요즘의 상황은 초현실적이다. 온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 지리하게 이어져서이다. 마치 제발 사과만이라도 해달라고 안달하는 듯한 풍경이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정작 무리를 일으킨 당사자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데 왜 국민이 불편하고 불안해야 하는가? 명품백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는 더 황당하다. 처음엔 신년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기자들 질문받기가 곤란해 다른 형식을 고려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다 한 방송사와 대담을 갖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명품백 발언 수위를 놓고 다시 장고에 들어갔다. 입장 설명에 그칠지 유감 또는 사과를 할지 고민했다고 한다. 결국은 4일날 사전 녹화에 7일 방송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모양이다. 민감한 부분을 거를 시간을 충분히 둔다는 얘기다. 대통령 배우자가 사인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았다면 잘못을 사과하고 인정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당사자는 정치공세라며 직접 나서지 않고 대통령은 총선 유불리만 따지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이 정부 들어 비정상적인 일이 많다 보니 국민들 감각이 묻어들어서 그런지 기막힐 노릇이다. 정말 이러기가 한 달이 지났다. 대통령실만 이상한 게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명품백 얘기는 쑥 들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일합을 겨룬 뒤 명품백 논란에 입을 닫았다. 기자들이 아무리 물어도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한 위원장이 제가 언제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말한 것을 떠올리면 그의 입장이 뭐였는지 아리송하지만 명품백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듯하다. 김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김경률 비대위원은 돌연 야당으로 칼끝을 돌렸다. 명품백 논란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입에 자물쇠를 굳게 채웠다. 역시 명품백 사과를 주장했던 국민의힘 영입인재 1호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김 여사를 덫에 걸린 피해자라고 말을 뒤집었다. 대통령실이 사과 불가로 가닥을 잡히는 듯하자 돌연 태세 전환에 나선 것이다. 김건희 리스크라는 6글자가 다시 여당의 금기어가 됐다.
명품백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더하는 기관들도 안절부절이다.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인 권익위원장은 사실상 권익위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시치미를 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탑승 의혹 조사는 빠르게 착수한 것과는 비교점은 아랑곳하지 않은 태도다. 검찰도 명품백 고발 사건을 배당만 해놓고 사실상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 대통령실도 여당도 수사기관도 하나같이 침묵 모드로 돌아선 사이 명품백 논란은 외국에서도 주목하는 뉴스가 됐다. 김 여사의 표절, 학력 위조, 탈세미 주가 조작 등 그간 쌓인 의혹을 집중 보도하는가 하면 윤 대통령을 심한 권력병 환자라는 비판 기사도 싣고 있다. 만약 다른 나라 대통령 부부가 이런 보도가 나왔다면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생각하면 아찔하다. 앞으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외국을 방문할 때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걱정스럽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가의 품격도 함께 실추됐다. 때마침 전해진 한국의 부패 인식지수 순위 하락 소식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연결돼 더 혼란스럽다. 7년 만에 순위 하락이라는 점도 놀랍지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나온 뒤 부패가 늘었다는 게 더 충격적이다. 윤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부패 카르텔 척결의 허구성이 드러난 셈이다. 정작 카르텔의 핵심인 검찰, 법조 카르텔에 눈감은 당연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유독 사과에 인색하다. 대선 후보 당시 이른바 개사과 논란 때부터 알아봤지만 설마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참사 책임이든 정책 실패든 인사 난맥이든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어떤 잘못에도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는 검찰 시절의 오만한 태도가 몸에 밴 탓이기도 하고 실제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굳게 믿어서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생각이나 해봤나 묻고 싶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다른 언론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2월 3일자 사설입니다. 윤 대담 녹화해 3일 후 방송. 이제 신년 기자회견 안 하나. 윤 대통령이 18개월 동안 미뤄온 생방송 기자회견 대신 녹화방송 대담을 선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며 대통령은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 다짐했지만 현실에선 정반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전해지는 말과 표정의 진정성은 편집 기술로 포장할 수 없으며 약속대련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일보 2월 3일자 사설입니다. 윤 방송 대담 의혹 솔직히 해명해야.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불편한 소통의 자리를 피한 셈이며 이로써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더 굳어질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박민 사장의 낙하산 논란을 빚은 KBS와 대담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개운치 않으며 이번 기회에 명품백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윤 대통령과 여권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향신문 2월 3일자 사설입니다. 끝내 기자회견 대신 방송 대담. 윤 대통령 질문이 그리 두려웠나? 방송을 지키기 위하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특검법을 거부하고 방송 대담으로 기자들의 질문도 피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군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정 책임자가 기자들의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고
솔직한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상적인 풍경인데 윤 대통령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요 3개 언론사의 관련 있는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